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어느덧 내가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걸을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그 파도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허우적대며 온 힘을 다 빼지만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여러분이 파도를 잘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지혜를 짧은 글귀에 담아 전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을 주는 좋은 문구가 많아서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정말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저희 책성장 카페에서 이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을 글로 남겨주실 분들 중 10분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소나무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킨스쿠버를 하는 지인의 말입니다. 해류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500m를 가고 벗어나면 온갖 용을 써도 5m를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를 갖추고 기다립니다. 너무 힘들면 잠시 흐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물길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고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인생은 행복의 흰색 바둑알 5개와 불행의 검은색 바둑알 5개가 주머니에 넣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난 시간이 힘겨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검은색 바둑알을 먼저 사용한 것이어서 주머니에는 행복의 바둑알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희망과 시련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누군가에게는 탁월함의 기준을 높이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 기준을 낮추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탁월함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탁월한 사람들 옆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탁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안주하는 사람들 옆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중 누군가는 탁월함 유발자이고 누군가는 안주함 유발자인 셈이다. 최인철의 프레임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살짝 두려운 말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탁월함 유발자이자 안주함 유발자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 나이가 들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로 그런 계기를 맞이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서는 반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듯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움보다 옹심이 나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게 삶의 경지가 아닐까요? 하지만 때로는 나도 우리도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듯 뭘 해도 술술 이루어지는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말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며 성공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이 많아질 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입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말을 아낄 때가 더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 함께하면 행복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과 노여움은 숫자만큼 늘고 행복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삶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불행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곱씹어보면 짜증나는 말인데 은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신께서 모든 이에게 고루 행복은 주지 않았지만 고루 불행은 뿌려놓은 것 같아서요. 행복을 찾는 건 내 의지입니다. 쏜살같이 가버린 시간이 젊음의 비결입니다. 세계적 자타공인 동안인 톰 크루즈에게 물었습니다. 동안 비결이 뭐냐고. 정신없이 열심히 연기를 했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는 하루를 짧게 살기 때문 아닐까요? 강한 사람이 싫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존재 자체로 주위에 영향을 줍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열정이 자극이 되고 재충전이 되어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종교 탓일 수도 있고 치열한 삶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겠으나 선뜻 가까이 하기가 꺼려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을 보면 따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픔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또 다른 아픔을 양산합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나로 남았을 때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신은 원하는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위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위로는 선물과 같습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나의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행인 건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어야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유치할 때 가장 순수합니다. 가감없이 들어주고 웃고 박수를 쳐줄 때입니다. 유치원생들의 환한 미소가 이러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나오는 감정대로 표현합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지혜도 평온에서 나옵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평화롭게 보이는 이유는 웬만해선 자신의 화를 쉬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건 지혜로움의 결과가 아닐까요? 머리로만 열심히 산 건 아닌지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게 없다고 느낀다면 혹시 열심히 생각만 한 건 아닌지요. 일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보다 몸이 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한 번 볼 때 2번, 2번 볼 때 3번 보면 그 조금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냅니다. 타고난 머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더 투입하면 됩니다. 한결같은 꾸준함은 어렵지만 무엇이라도 하나는 만들어냅니다. 젊음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젊음은 타고난 미모와 꾸며진 외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뛰는 가슴과 몰입의 역동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젊다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소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사 나른한 모습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이쁜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외모만으로 매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력은 말을 하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없는 사람이 좋습니다. 말 없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보다 표정에서 나오는 매력은 그냥 심쿵입니다. 경험은 내공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 견딜 줄 압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도 압니다. 이것이 내공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정신을 지배, 정신이 몸을 지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신만 너무 강하면 몸이 탈인하고 몸으로만 해결하려면 전략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머리를 비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유명인들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 스토리가 역사가 되지는 않지만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며 기록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나의 스토리 한 순간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타인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다면 본인의 성공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선한 마음이 좋아 보이기는 하나 관계가 훼손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본인의 성공이 먼저입니다. 당신을 롤모델로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타인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일지는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픈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배울 때입니다. 배움에는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직장에서의 조언은 귀에 거슬리며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쌓아온 지식은 혹시 일어날지 모를 시행착오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를 알아가는 배움의 일지는 나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남의 집에 새를 살아보면 합니다. 새 집에 새를 살면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 집만큼 청소에 열심이지 않습니다. 낡은 집이면 웬만해선 깨끗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낡은 집이라도 내가 주인이면 쓸고 닦고 아끼고 수리해서 오랫동안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인의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삶 또한 없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엔돌핀입니다. 힘들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힘들지 힘들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위로는 많은 말보다 마음이 전달될 때 진심으로 통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말, 작은 행동들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멘토가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순간순간 결정이 헷갈릴 때 누군가가 길을 보여준다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멘토의 결정이 늘 최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니 적어도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입니다. 멘토가 있습니까? 물으면 누구든 선뜻 대답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아직 멘토가 없다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마음도 뻣뻣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뼈가 쉬이 부러지고 피부도 늘어지고 모든 것이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력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온하게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뻣뻣하고 늘어지고 유연성을 잃고 생각이 굳은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몸보다 더 먼저 늙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후회되십니까? 지난 시간의 선택들에 후회가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였든 그 경험들은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겪어볼 가치가 있는 경험을 하고 살았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겪어볼 가치가 있는 경험도 선택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은 현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가 불만스럽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최선을 다했을 때 충전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뭐든 시작하십시오. 위로는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차 한 잔 못 사는 사람이 안면도 없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내 마음만 편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무 쿨합니다. 편안해서 말투는 날카롭고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가끔 잊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이니히 법칙은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잦은 펀치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 한 번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줍니다. 성공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극복도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나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적당한 에너지를 유지하십시오. 인간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35도가 되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심장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공은 극복의 결과입니다. 너무 힘들 때 여기가 바닥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진짜 바닥에서는 생각도 몸도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한번 내려놓은 몸은 다시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고 내공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현재를 즐기십시오. 과거의 불행을 현재로 끌고 오면 많은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힘들지 않은 때란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와 섞지 마십시오. 과거의 연민을 현재로 가져오는 건 여전히 과거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신의 젊음과 나이듦을 한꺼번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입니다. 젊음이 그 자체로 빛나기는 하지만 유난히 나이 들어 더 멋지고 아름답기까지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잘 가꾼 외모가 아니라 여유로운 미소, 정갈한 옷차림, 부드러운 말투, 가볍지 않은 사고, 배려하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품격을 빛나는 젊음에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간은 세월의 흔적을 필요로 합니다.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게 되면 볼 때마다 주는 감동의 깊이가 다릅니다. 심지어 스쳐 지나갔던 장면까지도 다르게 와닿습니다. 영화도 이럴진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볼수록 매력적이고 그 깊이가 더해가는 사람은 잠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힘들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삶은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이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행복은 곳곳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지나보니 작은 행복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시간은 무심코 흘러갑니다. 오랜 시간 그 일만 했다고 해서 실력이 저절로 느는 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1년의 깊이만큼 반복 누적되면 딱 그만큼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거듭된 만큼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겹겹의 나이테가 나무의 성장을 나타내지만 나무의 나이테도 세월이 지났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빛, 온도, 습도에 따라 성장 패턴이 달라집니다. 무심코 지나는 시간이지만 서로를 다르게 성장시켜 놓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 들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집 앞 커피숍도 웬만하면 챙겨 입고 나가기를 권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이지만 차 마시는 순간만큼이라도 서로의 노력으로 좋은 분위기를 즐겼으면 합니다. 반백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을 마신 후 옷을 갈아입고 카페에 갑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마시는 부드러운 라떼 한 잔이 하루의 행복을 열어줍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살짝 옆 사람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행복이 그냥 그런 겁니다. 뭐든 조금씩 즐기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그냥 그 대학의 면접을 갔더라면, 첫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직장을 계속 다녔더라면,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신중했다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랬었던 결정들이 돌아보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그때 그랬었던 선택들이 다 괜찮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간직하십시오.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모든 것에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는 최고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빛났던 한 컷이나 최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 장쯤 소장하는 것도 나름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는 각자의 고통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남다른 성공담도 있고 극복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스토리를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족적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겁니다. 내게 베푼 호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돌아옵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돌아옵니다. 비껴 돌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받은 호의는 마치 착하게 살아서 받은 상 같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고통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해도 자고 일어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살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지 인지하지 못하면 정의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애는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돌아서면 스스로 괴롭고 이기적인 행동은 함께하기 힘듭니다. 스스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격지심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불한 돈만큼 서비스를 받습니다. 고객에게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말투는 냉소적이며 시선은 다른 데가 있고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커피값이 2,500원이라는 사실을. 머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물론 타고난 친절한 직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무한 감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최고의 서비스는 그만큼 지불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맑은 목소리를 위해 목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스피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습으로 지나간 세월을 이길 수는 없겠으나 매력적인 품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 같지만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했고 아슬한 기억에 애잔하기도 하고 그리운 많은 것들이 가슴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모든 것에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잠시 즐거울 수는 있어도 삶이 고단해집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서 멀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다르게 성장시켜 놓습니다.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다르게 성장되었을 땐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방향성을 잘 잡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나의 성장도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일을 반복하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만은 없기에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광고 카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꿈을 찾으십시오. 꿈은 나이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꿈으로 채우십시오. 싸움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하십시오. 싸움은 안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하지만 굳이 싸우려면 본인보다 강한 사람과 싸우십시오. 싸움은 둘 다를 나락으로 보냅니다. 상처뿐인 승자만 남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마음 먹었을 때 하십시오.
그 나이에 그걸에서 무엇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놓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해서 뭐 해? 하며 주저하는 일이 있는지요.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습니다. 평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지금 행복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니 감사하고 행복과 감사는 한 몸입니다. 생각해보면 주위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가 나도 덜 다쳐서 감사하고 암에 걸려도 촉이라 감사하고 공부 못해도 건강하니 감사하고 고단하지만 일이 있어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한데 매사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평온하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행, 불행은 고루 나뉘어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지만 불행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된다면 조금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만큼인 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 살아있어 여행은 계속됩니다. 30대 말에 난소암으로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일찍 간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에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젊은 날 세상을 등진 친구, 전 직장 동료, 그들의 짧은 생이 많은 것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삶은 시간과 함께하는 여행 같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녀들을 성장시킨 여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회적 책임감으로 자식을 낳아 키우진 않았을 테고 한 남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출산 휴가 2개월만 주어졌던 그 척박했던 시절에도 맞벌이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에 충실했든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삶으로 기억되어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삶이 사라진다면 지난 시간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야 합니다. 삶이 워낙 고단한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일지라도 이미 자녀를 키우며 받은 행복으로 충분하고 남편과의 추억이 하얀 솜사탕 구름으로 남아있다면 그 삶은 누구를 위하여 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절이 있어 지금의 당신이 대견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은 없습니다. 단호한 삶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암이 완치 가능한 질환이 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암 자체 조기 발견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과의의 말입니다. 수술 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얼굴에서 삶의 의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삶의 의지만으로 완쾌되는 건 아니겠지만 치료에 적극적이며 살아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인문학이나 예술활동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기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당시 유행했던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를 부르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 친구에게 느꼈던 세련됨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아노도 잘 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여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상류층일수록 책, 음악, 사랑에 쌓여 있고 하류층일수록 음식, 분노, 죽음, 더러움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책, 음악, 사랑을 멀리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왜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나보면 시간만큼 깨달음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나보니 서 있는 곳이 참으로 대단해서 놀랍고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리 이룬 것이 신기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왜일까 궁금합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이 안타깝고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도 머문 곳이 옛날과 같은 곳은 아니겠지요? 행복은 체험입니다. 행복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움입니다. 여유로움으로 채웁니다. 여행으로 채우고 꿈으로 채우고 그리움으로도 채웁니다. 행복은 채움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은 늘 좋은 경험으로 남습니다. 여행이 항상 즐거운 여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지겨웠을지도 모를 그 어떤 여행도 지나보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행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을 선물하고 사진으로 전달되지 않는 풍광을 우리 눈에 새겨주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가슴에 남겨줍니다. 여행은 우리의 눈, 귀, 머리, 가슴까지 자극시킵니다. 옆에 있을 때 잘해야겠습니다.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에서 가장 치사한 복수는 보고 싶을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잔인한 이별은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더라도 있을 때 잘하면 그 사람이 없어도 괴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